분명 내가 맞는데 말싸움에서 내가 진 것 같은 기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상대방은 당당하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데 나는 얼굴이 달아오르고 뭐라고 답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러다가 잠자기 전 이불 속에서 아,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라며 밤잠 설치는 것도 이제 지겨우실 겁니다. 사실 당신이 지는 이유는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심리 기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논쟁은 팩트 싸움이 아니라 심리전이거든요. 상대의 자존심, 즉 절대 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논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 10가지 심리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건 너무 강력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될 정도죠.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말하기 전략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특히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 10가지를 다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 비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말의 유도 기술입니다. 유도에서는 상대의 힘을 그대로 이용하죠. 논쟁도 똑같아요. 상대가 강하게 공격할 때 그 힘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회사 동료가 이 프로젝트 일정은 절대 불가능해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라고 소리친다고 가정해봅시다. 대부분은 아니에요. 야근하면 할 수 있어요. 라며 맞서 싸웁니다. 이건 힘 대 힘의 대결일 뿐이죠. 서로 밀고 당기는 소모전이 시작될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혀 반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확실히 일정은 타이트하네요. 이렇게요. 상대는 당황할 겁니다. 공격할 대상이 사라졌으니까요. 에너지의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슬쩍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살짝 조정하면 병목 현상은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유도예요. 상대의 힘을 그들에게 맞서는데 사용하는 거죠. 사람들은 반대하는 것을 힘으로 보는데 진짜 힘은 싸우지 않음으로써 싸움을 통제하는 겁니다. 상대의 힘을 받아 흘려보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입니다. 직접 반박하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모순을 깨닫게 만드는 기술이죠. 친구가 대학 가봤자 시간 낭비야. 성공한 사람들은 다 자퇴했어. 라고 우긴다고 칩시다. 여기서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래? 라고 반박하면 감정 싸움만 납니다. 대신 질문을 던져보세요. 너는 학위가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한 거지? 상대가 그렇지? 라고 하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자퇴 그 자체보다 개인이 가진 실력이나 운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상대는 당황합니다. 그건 그렇지. 라고 대답하는 순간 상대방은 방금 자신의 입으로 본인의 논리를 부순 셈이 됩니다. 자퇴가 성공의 비결인 것처럼 우기다가 결국 성공에는 실력이나 운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버린 거니까요. 그럼 대학을 다니든 자퇴를 하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핵심은 실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당신은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안내했을 뿐이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말해주는 것보다 자기가 알아낸 걸 100배 더 신뢰해요. 논쟁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나 전달법이라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공격을 대화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연인과 싸울 때 너는 왜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라고 해보세요. 바로 전쟁 시작입니다. 하지만 딱 한 단어만 바꿔봅시다.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해. 너는을 나는으로 단 한 단어만 바꾸면 됩니다. 너는 공격이지만 나는 감정의 공유예요. 비난이 사라지면 상대의 방어 기제도 함께 무너집니다. 여기에 적절한 톤을 더하면서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면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더 큰 요구 기법입니다. 이건 협상에서 매우 강력한 심리전이죠. 연봉 협상을 할 때 10% 인상을 원한다면 처음에는 과감하게 20%를 부르는 겁니다. 당연히 거절당하겠죠. 그때 아쉬운 표정으로 그럼 10%는 어떨까요? 라고 낮추는 겁니다. 상대방은 갑자기 10%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자신이 협상에서 승리해서 깎았다고 생각하며 기분 좋게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확히 원하던 걸 얻었어요. 처음에 부른 높은 숫자가 기준점이 되어 두 번째 제안을 훨씬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보 폭격 기술입니다. 논리적인 상대를 한순간에 제압할 때 유용하죠. 상대가 내 제안을 깎아내릴 때 통계청 자료 보셨나요? 지난달 시장 점유율 15% 상승과 전문가 3인의 피드백은요?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압도당한 느낌이 들죠. 모든 걸 답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답하지 않게 되고 그 침묵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대의 패배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거짓의 홍수 기술입니다. 여기엔 브란돌리니의 법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거짓말 하나를 만드는 데는 1초면 충분하지만 그게 거짓임을 증명하려면 10배의 에너지가 든다는 법칙이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압도해야 한다면 그럴듯한 정보를 한꺼번에 쏟아부으세요. 상대는 반박할 엄두도 못 내고 질려버릴 겁니다. 물론 이건 정당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만 사용해야겠죠.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이 수법을 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다 팩트 체크하지 마세요. 상대가 뱉은 10가지 말 중에 가장 허술한 주장 딱 하나만 골라 잡으세요. 그리고 그것만 완벽하게 박살내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거짓말인데 나머지 9개는 볼 것도 없겠네요. 이 한마디면 상대의 전체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일곱 번째는 화제 전환 기술입니다.
내가 논리로 밀려서 위기에 처했을 때 상대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미끼를 던져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너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어? 라고 혼내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칩시다. 이때 성적도 문제지만 엄마는 왜 결과만 보고 제 노력은 안 알아주세요? 저 정말 서운해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시험 점수 얘기를 하시려던 부모님은 갑자기 노력과 서운함이라는 감정 문제로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됩니다. 결국 대화는 성적이 아니라 내가 언제 안 알아줬니? 같은 감정 싸움으로 흐르게 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네요 라는 공격을 받으면 비용도 문제지만 지금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인 건 안 보이세요? 라고 응수해보세요. 상대는 본래의 공격을 멈추고 당신이 던진 감정적 미끼에 반응하게 될 겁니다. 전쟁터를 내게 유리한 곳으로 옮겨 시간을 벌고 분위기를 환기하는 노련한 기술입니다. 8번째는 작은 동의를 얻어내는 빌드업 기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예스 세트라고 부르죠. 사람의 뇌는 방금 했던 말이나 행동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던져서 예스라는 길을 깔아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마케팅 프로그램을 도입하자고 부장님을 설득하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부장님은 예산 없어 라고 자를 겁니다. 이때 3단계 빌드업을 써보세요. 부장님, 요즘 신규 고객 유입률이 떨어져서 고민 많으시죠? 라며 첫 번째 예스를 받으세요. 이어 그럼 광고보다 효율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시죠? 라며 두 번째 예스를 받습니다. 세 번째, 마침 적은 예산으로도 유입률을 20%나 높인 사례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데이터 중심의 방식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부장님은 데이터가 있다면 검토해볼만 하지라며 세 번째 예스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그럼 이번 달에 시범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효율성을 직접 검증해보는 게 지금 우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부장님은 이미 유입률 고민, 효율 중심의 방식, 데이터 검토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여기서 안 한다고 하면 방금 본인이 했던 말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결국 상대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동의한 논리를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만든 예스의 계단을 상대가 한 칸씩 밟고 올라오게 만드세요. 마지막 끝에는 당신이 원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9번째는 숫자 3의 법칙입니다. 3은 내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숫자죠. 이 제안은 첫째 효율적이고 둘째 검증됐으며 셋째 확장 가능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하나만 말하면 부족해 보이고 5개는 지루하지만 3가지는 완벽한 논리처럼 들립니다. 모든 훌륭한 연설, 모든 광고, 모든 영감을 주는 메시지가 3가지 포인트를 쓰는 이유입니다. 정치인들도 알아요. 마케터들도 알죠. 이제 당신도 아는 겁니다. 10번째는 즉각적 반격의 함정입니다. 상대가 나를 비꼬았을 때 0.1초 만에 더 날카로운 독설로 대받아치는 분들 계시죠? 적어도 나는 너처럼 지각은 안 하거든? 그래도 나는 너처럼 뒤에서 욕은 안 해? 같은 말이죠.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웃고 통쾌할 겁니다. 분위기도 반전되고 상대의 기세도 꺾이죠.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는 더 화가 나서 이제 당신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덤빕니다. 순간의 승리는 있었지만 논쟁 자체를 이기려면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분위기는 바꿀 수 있지만 논리까지 이긴 건 아니거든요. 진짜 고수들은 이럴 때 우아한 침묵이나 질문을 던집니다. 상대가 선을 넘는 발언을 했을 때 화를 내는 대신 가만히 3초간 상대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그 말 무슨 의도로 하신 건가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당황하는 건 상대방이 됩니다. 화려한 말싸움 기술보다 무서운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는 냉정함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을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이 모든 기술보다 중요한 단 한 가지입니다. 최고의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람한테 팩트로 압도하면 한마디도 안 들립니다. 논리적인 사람한테 농담하면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방어적인 사람한테 유도를 쓰면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어떤 논쟁이든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상대에게 자신의 말이 전달됐다고 느끼게 만드는 경청의 힘에 있습니다. 네가 말하려는 게 뭔지 충분히 이해했어. 이거죠. 당신이 진짜로 그들의 요점을 이해한다고 느낄 때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방어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비로소 당신의 논리가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에요. 진짜 소통입니다. 먼저 들어주세요. 그들에게 중요한 걸 반영하세요. 그런 다음 그 순간에 맞는 방법으로 대화를 이끄는 겁니다. 그게 게임 뒤의 게임이에요. 이걸 마스터하면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논쟁에서 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